네, 13주차 2강입니다. 13주 2강에서는 1강에서 배우셨던 전반적인 스팀에 관련된 이해에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유아과학 교육을 스팀 교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 스팀 해서 과학 중심 스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유아교육 현장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전인적인 통합교육을 과거부터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교육 방침으로서 유아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그 다음 교사교육 측면에서 초중 고등교육보다 우리는 이전부터 이미 통합교육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유사한 통합에 넘어서는 융합교육, 스팀을 실행하기에는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훨씬 더 쉬운 환경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팀 교육은요,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당연히 제공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더욱더 이 스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의 창의적인 사고력, 과학적인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으로 스팀과 유아 교육 분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팀과 유아 교육 분야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아들의 삶 자체가 통합적 총체적이기 때문에 유아들은 이제 분절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아들은 이미 통합적인 전체로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다. 유아들의 입장에서도. 자, 그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육에서의 통합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 통합이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기본 요소라는 점 때문에 스팀의 본질이 융합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유아교육에서의 통합과 스팀의 본질의 융합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유아교육은 우리의 이런 유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 다양한 놀이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의 안뿐만 아니라 밖 또는 자연, 넘어서서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런 그 스팀의 맥락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스팀은 유아교육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문제 상황을 유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해서 결국 학습자가 유아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아과학교육의 대표적인 구성주의이죠. 이 구성주의 접근 역시 스팀과 유사한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쭉 진행해왔던 구성주의 맥락에서의 유아과학 교육에다가, 비슷한 접근이기 때문에 스팀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가 쉽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즉, 교사는 안내자, 관찰자, 협력자, 학습의, 동료자, 뭔가 지지자, 이런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상호적인 환경과 수업들, 또는 맥락적인 주제들, 그렇죠? 뭔가 즉각 일어나는 이러한 주제들, 그다음에 교수 방법, 기술의 이런 발전은 비고츠키가 말했던 비계 설정에서의 비계의 발달과 근접 발달 영역 기억나시죠? 근접 발달 학습 이론에 근거한 맥락에서의 이런 적용적인 측면 또는 문제 해결 학습이라든지
그쵸? 또는 가드너가 강조했었던 다중지능 이론 등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스팀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유아과학에서 강조했었던 이 다양한 이론들이 스팀의 본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높더라.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아니다. 뭔가 조금 더 과학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 기술, 공학을 어떻게 잘 접목시키면은 이것을 우리는 쉽게 스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 스팀 기반 과학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그 스팀 기반 과학 교육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과학 기술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학습자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팀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 해결력 증진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교육에서는 이런 학습자의 흥미, 이해, 융합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증진되면 무엇이 좋아지죠? 맞습니다. 스팀에서 일상생활,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그쵸? 그냥 과학적인 지식, 뭐 기능, 태도를 기른다라는 이러한 목적과는 조금 더 심화된 차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교육의 목적보다는 이제 스팀 기반 과학교육에서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뭔가 융합적인 사고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의 흥미, 이해, 융합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구성 요인 순서대로 의미, 내용, 영역을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스팀에서의 앞에 있고 우리 특히나 이제 과학 중심 스팀이기 때문에 과학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언스, 과학. 자, 이 과학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팀에서. 자, 내용으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생명공학, 그다음에 뭐 생체의학, 생화학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생화학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본성, 개념, 역사, 과정, 탐구가 다 이제 맥락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의 영역은 어떻게 변화할까? 맞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적인 변화, 관찰, 탐색해보자, 원리를 알아볼까? 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인 T, 그렇죠? 테크놀로지 기술. 자, 기술은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원리가 기술에는 포함됩니다. 이용해서 기술은 뭐냐면 이거 초점 맞추세요. 일상생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내용은 자, 기술의 본성, 뭔가 디자인적인 거, 그다음 기술과 사회,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술 세계 능력, 뭐 세계 디자인, 또는 생명공학과 생체의학에서 특히 이제 뭔가 학문으로 발전한 거, 농업, 의학, 건설, 그러니까 뭔가 기초과학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제조, 정보와 의사소통, 힘, 에너지, 운동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의 영역을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구체화시킨 거. 그렇죠? 이런 결과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게중심, 그림자 이런 것들이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공한다든지 재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공학입니다. 자, 공학은 의미는 수학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학, 베이스가 그렇죠. 자, 그래서 공학은 창의적이고 논리적 사고, 기술에 활용을 해서 교육에는 좀 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공학인데요. 좀 더 쉽게 그 범위를 설명을 하자면,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건축, 화학, 토목, 전기,
전기 이런 거, 에너지 이제 그 공학, 컴퓨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은 우리 공학입니다. 환경, 뭐 재료, 그다음에 산업 시스템, 그다음에 조선공학, 광업, 기계, 뭐 해양, 핵 이런 것들이 바로 공학이고요. 이 공학의 네, 구체적인 영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 전자용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 에너지원, 전기 이런 것들이 공학입니다. 그냥 어떤 전개도가 만들어질까?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아트, 예술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과학, 기술, 공학과 완전히 좀 구분이 되죠. 어떻게 보면 과학과 기술, 공학은 정말로 이미 융합돼서 활동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융합하기 쉬울 겁니다. 자, 아트까지 이제 융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트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과거, 현재, 미래에서 관습, 사고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예술적으로 이해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예술로 나온 것들이 무엇이에요? 스포츠, 댄스, 행위예술 등. 순수 미술에서는요, 회화, 조각 등. 응용미술에서는 네, 뭔가 사물 조작을 위한 물리적인 기술이 반영된 거. 언어 같은 경우도 예술입니다. 네, 언어 영역 기억하세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학문들. 자, 인문학 베이스 깔려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교육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신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아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술은 어떤 영역으로 풀어질까요? 어떤 움직임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친구의 작품을 이야기해 볼까?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아트적인 또는 음악적인 이런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스매틱스, 수학. 자, 수학은 사물을 계산, 측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 또는 일상생활 등의 어떤 구조라든지 순서라든지 문제 해결, 의사소통, 통신 이런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면 수화 연상, 기하학, 대수, 측정, 데이터 분석, 확률, 추론과 증명, 문제 해결, 뭐 통신과 관련된 의사소통, 뭐 이런 거, 기호,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수학은 어떤 도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순서대로 반복될까? 뭐 이러한 측정과 관련된 영역이 바로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이제 스팀 기반 유아과학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이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입니다. 자, 모형 지금 현재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나온 모형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조영수 선생님께서 2013년도에 만드셨던 모형이고, 이것은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인데, 다른 말로 해서 과학적인 문제 해결의 3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요, 상황 제시 단계입니다. 뭔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단계. 두 번째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창의적인 설계 단계와 감상적인 체험. 이 두 가지가 믹스돼서 융합적인 사고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스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ICT 기술, 교수 매체인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 짓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과학적 문제 해결 3단계를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상황 제시 단계죠. 이 상황 제시 단계는 학습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어떠한 상황이나 학습자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제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활동을 내가 해결해야 될 자신의 문제,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단계이고요. 또는 친구들에게, 그렇죠? 뭔가 상황을 제시해야 되는 단계이고 문제를 드러나는 단계, 설계의 제한점을 드러내는 단계, 그 다음에 도전해야 할 핵심 내용을 밝히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창의적인 설계 단계로 넘어가시면요. 창의적인 설계는 주어진 뭔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네, 제한된 제약 조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적인 거라든지 필요한 구성 요소적인 거라든지 또는 프로세스, 과정을 고안해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를 창의적인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학습자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좀 구체화시켜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창의적인 설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해보는 실제의 구성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단계는 감성적인 체험의 단계인데요. 이 감성적인 체험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학습자가 과몰입하는 단계예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자,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기를 얻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밌고 하고 싶고 호기심이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감성적인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자의 이런 성공 경험, 학습에 대한 흥미, 성취감, 자신감 등의 적절한 피드백이라든지 보상, 격려를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교사가 뭔가 아이들의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 포함해서 감성적인 체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은 세 번째 단계인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 짓기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 짓기 단계는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자 스스로가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이런 그 아이디어, 발견한 점, 결론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 짓기 단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자면 첫 번째, 자, 상황 제시에서는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경험할 법한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호기심, 관심이 유발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상황 제시를 할까요?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동료를 부른다든지 그림책을 읽어준다든지 실물을 탐색한다든지 동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다양한 전개 방법으로 상황 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창의적인 설계 단계는요. 이런 상황 제시 단계에서 인식한 문제를 유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때로는 평면으로 설계도를 그리거나 또는 입체적인 설계도를 아이들이 이제 구안해내는 거, 그려보는 거, 디자인 설계 단계.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에서 유아의 이런 설계 아이디어가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 제작해 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그쵸? 스팀의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 과학적인 활동의 과학 요소도 나타나야 되고 테크놀리지, 기술이라든지 공학 이런 요소들도 나타나야 되고 아트적인 요소, 수학적인 요소가 이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창의적인 설계는 설계와 실험, 끊임없는 피드백과 친구들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체험은요, 창의적인 설계의 최종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단계. 때로는 전시하거나 발표하거나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하죠. 언어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또는 이런 작품을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수 매체를 좀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교수 매체 하나로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ICT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분 측정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어떠한 매체에다가 갖다 대면
수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인체라든지 수분이 있는 과일, 뭐 생명체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웹에 깔려 있는 게 수분 측정량만큼 수치화시켜서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네, 드러난다는 거. 그거에도 스마트 이제 금속 탐지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앱에 깔려 있는 것들 갖다 대면 네, 금속인지 아닌지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네, 디바이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염도 측정기, 그쵸? 이 앱에 연결해서 네, 이 선을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앱에 깔려 있는 측정기를 적용하는데요. 뭐 소금물, 그러니까 염도가 다른 소금물을 준비를 해서 넣으면 어느 정도 염도가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거. 음식물의 염도를 측정해서 우리 몸에 뭐 나트륨이 많다 적다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 짠 정도의 맛을 직접적으로 우감각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스마트 디바이스 염도 측정기를 활용한다면 측정기의 이 염도의 수치가 눈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네, 접근이고 이게 바로 이제 스팀 교육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매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돋보기. 이런 그 스마트 돋보기를 통해서 내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볼 수 없겠죠. 스마트 돋보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크게 확대돼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쵸? 뭐 이 친구의 지문이나 비교해서 동시에 이 지문 두 개를 이제 넣어서 같이 비교 분석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스마트 디바이스 앱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스마트 심박계도 될 수 있고요. 아이들의 이제 네, 연결시키면은 심박 이런 것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스마트 카메라 그쵸? 해서 아이들의 이제 부분 보고자 하는 것들을 촬영을 해서 이것들을 또 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네, 전자저울 뭐 측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자온도계, 과일 건조기 뭐 이런 것들 기계를 활용한다는 거, 도구, 그다음 스마트팩 제조기 해서 뭔가 액체가 굳어가는 과정들을 본다라든지 금속 탐지기, 그쵸? 해서 지금 이거는 도구죠? 갖다 댔더니 소리가 금속에 나고 금속이 아닌 거 소리가 나지 않는 거 탐지기를 할 수 있고 당도 측정기라든지 이것도 네 이거 집 디바이스 이제 도구죠.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가 과일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그쵸, 맛을 비교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데 당도 측정기라는 이 기계를 활용한다면은 네 훨씬 더 어떤 과일에 그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겠죠. 네, 구체적인 이 스팀 기반 유아과학 활동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활동명은요, 맞춤형 천연 마스크팩을 만들어 보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얼굴 분석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용했고요. 수분 측정 디바이스도 적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팀의 요소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자, 과학은 이제 마스크 시트를 관찰하고 탐색하는 거, 과학적 요소죠. 천연 재료 상태를 변화하는 거, 수분의 양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과학적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는요, 마스크 시트지를 맞춤형 설계를 하는 거, 디자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팩 만드는 기계를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은 얼굴 인식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얼굴 구조를 분석하는 거, 전개도를 제작하는 거, 수분 측정을 하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트적인 요소는요, 창의적인 마스크 시트를 이제 내 나름대로 디자인해보는 거, 아트적인 요소, 천연 재료의 색 변화나 혼합을 해보는 거, 그쵸? 아트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수학은 얼굴 크기, 뭐 길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수분량을 측정하는 거는 당연히 수학적인 요소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활동에 이제 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래 그림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네, 수분 크림, 핸드 크림을 발라서 이제 수분 걸 비교해 본다라는 거, 뭐 이런 활동도 포함됐고요. 마스크팩, 이게 변화되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네, 실제로 마스크팩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쵸? 이 손의 수분의 함량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 이게 다 융합 활동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전개 과정을 보시면요. 유아들은 다양한 마스크 시트를 탐색한 후 마스크팩 만드는 기계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료로 새로운 모양의 마스크팩을 만들기를 원했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자신이 원하는 마스크팩의 모양,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윤채, 얘들아 이것 봐. 여기에 마스크팩이 있어. 만져보니 찐득찐득해. 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지훈이는 풀처럼 끈적하네. 근데 이건 젤리처럼 생겼어.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민지, 이 마스크 시트는 검정색이야. 포장지에 보니 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 색깔, 그다음 물질을 탐색하는 거. 과학, 아트적인 요소죠. 지훈, 숱이 들어가 마스크팩을 하면 얼굴이 숯처럼 검게 변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윤채, 그럼 여기에 있는 금색 마스크팩을 하면 얼굴이 금으로 될 것 같아? 민지, 이렇게 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마스크 시트를 가면처럼 쓰는 거지. 그쵸? 이런 감성적인 것들도 나오죠. 자, 그럼 저기 있는 마스크팩 만드는 기계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마스크팩 만들어 보자. 디자인적인 요소 아트. 난 예쁜 공주 그림 마스크팩 만들고 싶어. 난 아이언맨 마스크팩. 우리 얼굴에 맞아야 하니까 우리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쵸? 그래서 수학, 과학적인 요소, 관찰, 그 다음에 측정에 들어간 수학적인 요소. 내 얼굴은 동그라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윤채는 조금 기다란 모양을 만드는 게 좋겠어. 모양, 도형과 관련된 수학적인 요소.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재료의 탐색이 일어나겠죠. 난 아이언맨 마스크팩이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토마토 주스를 넣어봐야겠다. 난 토마토 싫어. 달콤한 딸기 넣고 싶어. 이렇게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스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활동 하나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활동명은 N극과 X극 놀이입니다. 자, 금속 탐지기가 적용됐고, 자석 감지기 또는 나침판 스마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밴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과학적인 요소는 자석의 성질 원리를 탐색하는 거, 테크놀로지는 금속 탐지기로 자석의 변화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공학은 금속 탐지기, 자석 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 아트는 자석의 움직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N극, S극 놀이하기. 그쵸? 움직임. 아트적인 요소죠. M은 자석으로 물건을 구별하기. 자석에 붙고 안 붙고의 물건을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아래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아들은 칠판에 붙은 글자 모양 자석으로 놀이를 하면서 자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교사는 유아들을 위해서 다양한 모양의 자석을 제공해주고 유아들의 자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지원이가 자석으로 글자를 만들어 볼까? 내 이름 써볼게. 자, 우리 반 써볼까? 나도 같이 하자. 근데 이 자석은 왜 안 붙지? 이러한 것들. 붙고 안 붙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칠판이 자꾸 자석을 밀어내서 안 붙네. 그쵸. 이제 N극, S극. 그쵸. 이제 같은 N극끼리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자석 안 붙어서 글씨 못 만들겠다. 나는 선생님이 준 자석 가지고 놀이할래. 얘들아 이것 봐. 서로 다른 색은 붙는데 같은 색을 막 밀어내네. 아이들이 자석과 관련된 이제 과학활동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석 같은 색이었나 봐. 근데 이 자석에는 색이 없어 잘 모르겠는걸? 색이 없는 자석이 어떤 크기인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석의 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이제 자석 디바이스를 활용하죠. 난 빨강색 N구로 변신. 도망가야지. 파랑색 S극으로 변신. 난 너희들한 다 붙여야지. 클립으로 변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자석을 탐색하던 유아들은 쇠에 붙는 자석의 성질, 그다음 다른 극끼리는 붙지 않 같은 극끼리를 밀어낸 자석의 성질을 이런 스팀 활동을 통해서 발견했고 이러한 발견은 자석의 움직임을 실제로 신체 표현으로까지 아트적인 것까지 해서 스팀 활동으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개할 활동은요. 나는야 소리 디자이너입니다. 자, 자연의 소리 앱 스마트 디바이스, 그다음 새소리 앱 스마트 디바이스, 그다음 소음 측정기 앱 스마트 디바이스, 음성 변조기 앱을 활용했습니다. 자, 사이언스 과학은 소리의 원리, 소리의 변화를 탐색 관찰했고요. T는 다양한 소리 찾기, 그 다음에 이런 자연의 소리, 소음 측정기 앱 등을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아트는 소리 괴물을 감상하고 창의적으로 신체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트적인 요소. M은 데시벨 그래프를 작성해 보는 거.
것을 이제 수학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융합 활동을 해봤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쵸? 이 데시벨 이것들을 실제로 네, 신체적으로 표현해보고 그래프를 작성해보는 거 해봤죠. 그 다음에 자, 친구들의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책 읽기 힘들다는 윤수리의 이야기에 소리를 주제로 유아들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먼저 소음 측정기를 교실에 비치해서 유아들이 교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음, 소리를 네, 어떻게 다른지 측정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내가 여기 책을 읽는데 너무 시끄러워 집중할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 옆에 가니 좀 조용한 것 같더라.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소음이 다른 공간을 아이가 구분했고요. 담비,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 소음 측정기로 측정 한번 해보자. 친구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측정하기 전에 어디가 가장 시끄러운지 한번 생각해보자. 예측했죠? 그 다음에 난 저기 쌓기 영역이 가장 시끄러울 것 같아. 그 다음은 저기 음률 영역. 지금부터 한번 측정해보자. 했고, 신기하네. 쌓기 영역이 가장 시끄러운데 소음 측정기에는 음률 영역이 가장 시끄럽게 나오네.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음 측정기의 수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정이가 쌓기 영역 친구들이 놀이하는 소리가 싫었나 봐. 가장 시끄럽게 생각한 거 보니까 이거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게 그래프로 그려놓자. 얼마만큼 소음이 나오는 게 시끄러운지를 네 이제 수학적인 이제 접근을 하죠. 좋아, 쌓기 영역 그래프. 이건 음률 영역 그래프. 이걸 보면 음률 영역이 더, 네, 그, 친구들이 더 조용히 해줄 것 같아. 이만큼 시끄럽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쌓기 영역 친구들 소리는 꼭 소리 괴물 같다. 소리 괴물 재밌겠다. 소리 괴물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쵸. 해서 아트적인 활동 같이 합니다. 난 잔소리하는 잔소리 괴물을 그려봐야지. 난 아침에 자는데 시끄러웠던 알람 소리 괴물을 그려볼래. 소리를 아트로 변형시키는 것까지 확장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활동입니다. 스팀 기반 유아과학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스팀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서 보면은 그쵸?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앱을 깔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디바이스 앱을 하나 찾으셔서요. 두 개, 세 개도 관련 없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앱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아 기능을 하는 것부터 온도 기능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스팀 활동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디바이스를 하나 찾으셔서 네 여러분들이 여기 네모칸 안에 네 어떤 디바이스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디바이스를 네 캡처해서 사진을 넣으시고 디바이스 앱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이 디바이스 앱을 활용한 활동이 무엇인지 활동명을 적고 간단하게 활동 내용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요소가 적용하면 좋을지 과학 요소, 수학, 아트, 공학,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작성해서 네, 사진을 찍어서 네, LMS에 과제에 업로딩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